안녕하세요.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조입니다. 자, 벌써 1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CNN에서 그동안에 이제 쭉 해왔던 것 중에서 오늘은 그 30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뱀사골 살짝 부르면서 영산강, 그다음에 파주 심악산 꽃밭에서 황매산 철쭉 지난번 했던 거죠. 여주 실록사까지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다루는 주제들이 많아서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오늘 또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번에 랭킹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여기 딱 써놨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치 정말 좋죠? 프라이머리 컬러스 인 풀문 풀 블룸. 이게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만개를 한 그 색깔이에요. 와, 정말 이게 아마 가을에 찍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그 가을에 날씨가 정말 청아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원초적인 색깔들이 그냥 아주 만개가 되듯이, 꽃이 만개하듯이 피었다라는 걸 주석을 달아놨네요. 예, 그 통일의 염원이 담긴 곳 평화누리공원, 여기 이제 사진 이렇게 찍은 것이 그런 모습을 나타냈네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여기 가면 항상 주시를 하는 곳이 있죠. 전망대 올라가서 사진도 한번 쭉 해서 저 밖을 거기 건너편을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항상 이 DMZ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단순하게 관광의 색깔만, 관광의 관점에서만, 관광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시되는 관광 자원이 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항상 여기 가게 되면 이 DMZ, 제가 한 10번은 가본 것 같은데, DMZ 일단 땅굴 봐야 되죠. 이 땅굴 예전에 저는 항상 걸어 다녔어요. 그래도 어느 갑자기 이 모노레일이 생겨가지고 이걸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이 생기기 참 좋아요.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 모시고 다닐 땐 정말 걸어갔다 걸어오는 게 살짝은 좀 힘들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노레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좋은 코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굴도 한번 다녀오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이 집중하고 있는 이곳 생태공원으로서도 참 많은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경기도가 2019년 그 전부터 이제 준비가 되었죠. 거의 2019년에 이제 모든 걸 웬만큼 돼가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살짝은 좀 하고는 있지만, 여튼 그 평화의 모노레일을 좀 구상을 해놨는데, 요걸 한번 해보겠다. 3단계로서, 그래서 1단계가 여기 임진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문점까지, 2단계가 판문점서부터 어디? 개성까지, 3단계가 개성에서부터 송악산까지, 이렇게 해서 평화의 모노레일을 달리고 싶어 해서 계획을 짜고 있죠. 이 계획 자체도 상당히 실현성은 떠나서 상당히 멋진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노레일 자체가 투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쫙 볼 수 있게,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또 어떤 영화나 4D 이런 촬영도 같이 집어넣어 주면서, 나중에 여기 꼭 실현이 돼서 정말 이거를 타고 저도 이거를 갔다 와서 이런 체험을 갖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그 체험에 대해서 이런 걸 알려드리는 이런 기회가 가급적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임진강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제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이렇게 그 가을에, 특히 가을에, 봄도 괜찮고 여름은 조금 더워서 좀 피하고 싶고, 봄과 가을에 추천을 해드릴 만한 다리 두 가지를 해보고 드릴게요. 이 가막산의 출렁다리와 마장호수 흔들다리, 제법 괜찮은, 특히 요거는 이제 가족끼리 같이 간다라면 한번 해보실 만한, 아이들이 있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죠. 자, 여기가 이제 판문점, 임진각 그 판문점 있는 데죠. 임진각 가서 거기서 관광을 하시고 DMZ까지 모시고 가막산에 가서 갖다 보시거나, 아니면 이게 싫으시면 어디로 내려간다?
마장호수 흔들다리로 내려와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함께 보시는 것 일정을 여기 하루 풀코스 일정이 나옵니다. 하루 풀코스 일정 다리만 보시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또한 공원으로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즐기는 가벼운 트레킹도 즐기는 그래서 반나절 반나절씩 그 코스를 잡으신다라면 하루 풀데이로서 특히 수도권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녀오신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코스도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31번째 지리산 뱀사코 실비단 폭포죠. 요거 진작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려 지리산 천왕봉 할 때 해드렸죠. 그 폭포 자체가 이끼 폭포로서 아주 깊숙이 숨엉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석을 갖다가 디스 워터폴 이 폭포는 카메라를 되게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 깊숙이 숨겨져 있다 보니 이런 또 표현까지 달았던 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구례마을과 더불어서 노고단까지 한번 이렇게 쫙 운해를 보고 오신다라면 재밌는 코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32번째 영산강 코스입니다. 영산강. 이 영산강은 제가 이걸 왜 했나 싶더라고요. 야경이 되게 아름답고 이쁘긴 하지만은 영산강 그냥 one of the four major 4대 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크게 그냥 좀 건조하죠. 그동안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 보면 상당히 유머스하고 로맨틱하고 어떤 영화의 어떤 배경도 알아줘야 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강 중에 하나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가볍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영산강 야경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영산강까지 왔는데 이 영산강에 만약에 오신다라면 저는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특히 뭐 MTB도 됐든 뭐가 됐든 사이클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 코스로서 집어넣고 싶어요. 약 130km 정도 되는 사이클 코스가 있어요. 길이는 115인데 사이클 그 자전거 길로서는 130km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가는 방법 쉽게 하시는 방법은 자전거를 타고 KTX 타고 목포까지 왔다가 목포에서 한번 이 길을 쫙 따라서 담양까지 올라가 보는 이런 코스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하루 종일 걸리십니다. 한 8시간, 9시간 빨리 다니시는 분은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으로는 대략 9시간 정도 잡고 달리는 이런 코스 그렇기 때문에 가시다가 중간에 나주 정도에서 점심 혹은 광주에서 점심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나가서 잠깐 쉬었다 그러면 거의 아침에 한 7, 8시 출발하시게 되면 담양에는 거의 6시 정도 중간에 잠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가신다라면 이런 코스로서도 영산강을 한번 4대 강 중에 하는 코스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요건 길을 갖다가 그 전라도 쪽에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산강을 어떤 개발하는 차원도 있고 많은 관광 자원으로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이런 거 잘 해놨습니다. 한번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클링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33번째는 파주의 심악산 꽃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이미지를 쫙 보십시오. 정말 제가 우측 하단에 집어넣은 모네의 그림을 연상케 해주죠. 딱 그런 그림들을 연상해주는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파주 심악산 꽃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나? 나 저 이거 보고 아주 웃음을 속으로 참 웃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 Running around with flower in your hair. 머리에 꽃을 꽂고 뛰어다니는 거죠. 머리에 꽃을 꽂고 막 뛰어다닙니다. 머리에 꽃을 얹고. 그럼 여러분들 이 머리에 꽃을 얹고 막 도시에서 뛰어다니면 어떻습니까? 마을이나 이런 데서 손가락질 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seems like the logical thing to do here. 여기서 그 행동은 또 합리적이다 이거죠.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거기까지 생각이 되나 참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이 모네이 그림을 연상을 하게 하는 이 파주 심악산 꽃밭. 이 꽃밭이 이렇게 머리에 꽃을 얹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곳. 이것이 제가 조사를 했는데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 요게 돌꽃이 꽃마을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양귀비 축제도 열리고 막 이랬던 것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단 어떤 마을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경 같은 걸 보러 가신다라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심악산 꽃밭 이런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네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이런 거는 이미지는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쉽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째. 34번째로서는 이제 뭐가 있냐. 34번째는 황매산 철쭉꽃채가 있죠. 황매산 철쭉꽃채가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철쭉꽃채 피었을 때 이 일출. 그다음에 이게 주석은 더 컬러 오브 로얄 어떤 왕실의 향실의 색깔이며 뭐 로얄 어쩌고저쩌고 귀족의 색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달라있겠죠. 그러나 이 황매산 철쭉 축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왕 여기까지 가신 김에는 은하수까지 여기를 가실 거라면 여기는 진짜 광해가 되게 적은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황매산 철쭉 축제 그 기간에 봄이죠. 그 기간에 4월 말 요때 5월 초 요때 기간에 은하수까지 그래서 새벽에 요거 이제 저는 요때 기간은 새벽에 봐야 돼요. 새벽 그때는 보고 있던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한 2시경에 여기 도착을 하셔서 실제로 말씀드린 주차장까지 바로 차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다시피 여기 주차장까지 차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저희 일출까지 아주 그 황홀한 진 분홍 색깔로 산을 덮은 이곳에서 아주 빨간 해가 뜨는 일출까지 같이 곁들인다라면 참 정말 멍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은하수와 일출, 진붕으로 펼쳐진 일출까지 한번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쁘죠? 다음에 이제 35번째 여주 신륵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주 신륵사 정말 설경이 이쁘죠. 우리나라 사찰을 보게 되면 설경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물론 이제 그 가을의 단풍도 정말 이쁜데 저는 설경에서 주는 이 감정은 또한 또 완전 색다른 맛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여주 신륵사 원효대사가 창건한 강변사찰 유일한 강변사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해안가나 절벽이나 바다 위의 사찰들은 많은데 강변 사찰은 진짜 거의 없다. 근데 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강변 사찰인데 주석을 참 재미나게 달아놨죠. Head enough break, taking view. 와 정말 뷰가 이쁘죠. 심장을 멈출 수 있을 만큼 탁 소리가 나는 이런 걸 연출해 놓은 겨울 설경의 신륵사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륵사 본관에서 대웅전에서 그 바다 강가에 있는 그 누각을 배경사진 찍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강변에 이렇게 위치한 저 무슨 이거 여기를 찍은 거죠. 우측 하단에 여기를 갖다가 찍었다. 이쪽 장면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 어디서 사진 기자가 서가지고 찍은 그 겨울의 설경을 이게 신륵사다. 그래서 강변에 이렇게 있는 사찰이 별로 없는데 이 신륵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륵사를 보시게 되고요. 장점은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천년고찰이다. 라고 관광지로 상당히 많이 찾아가고 저는 여기를 한 20-30번 선 갔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주라서 아주 여러 번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고찰이든지 보게 되면요.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처럼 아주 오래된 향나무라든가 이런 나무가 고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에서 정말 어떤 영혼이 담긴 것처럼 잘 보관하고 있다서 보통 이 보살님들은 여기서도 기도를 드리곤 하죠. 또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사찰을 다시는 분들 이런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보실 수 있는 이런 장점. 야경도 또 빼뜨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야경도 정말 이쁘고 아름답죠.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야경까지도 볼 수 있는 곳이 이 여주 신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쓰는 여주 신륵사 두 번째 그 주석을 다루는 게 뭐라고 다루는지. Go shopping at the 여주 아울렛 nearby. 근처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울렛도 있습니다. 예. 이 관광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먹는 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게 뭐죠? 쇼핑이죠. 쇼핑. 이 쇼핑의 즐거움은 또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경험상 쇼핑만 주제로 하는 투어도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 이 쇼핑이 목적인 투어도 테마를 정해서 이런 투어들도 많다. 특히 한국 그게 성별을 이렇게 해놔서 좀 저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성분들을 상대로 할 때는 쇼핑을 빼뜨리진 않는다. 여성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꼭 사는 맛있는 게 사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 눈으로 아이 쇼핑하는 것도 상당히 즐거움을 찾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건 물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요. 유니섹스라 해서 남자들도 이제는 아이 쇼핑을 좀 즐기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또 남자들도 쇼핑의 즐거움을 많이 즐기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건 여주실륵산 이렇게 관광도 하시고 아울렛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이런 그 두 가지의 장점, 그리고 또한 1시간 이내에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1시간 이내에 강변 사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만 또 보고 나오면 또 아쉽죠. 이왕 간 김에 사실 실륵사 보시는 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항상 쇼핑 가시는 것도 뭐 여러 시간 할 수 있고 한 2시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2-3시간이면 그 다음에 또 가보실 만한 데가 뭐 바로 옆에 어디 있냐, 세종대왕 영릉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종대왕 영릉 또 보러 가시는 거. 그다음 세종대왕 우리나라 성군의 대표적인 성군의 업적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또 가족들하고 가게 되면 저는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가족들하고 가게 되든 저기 하든 이 영릉에는 항상 안내 해설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리 예약하면 5분인가 이상이시게 되면 안내를 잠깐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거의 역사나 에피소드 이야기들 들어보면서 잠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면 되고요. 또한 영릉 말고 영릉이 이 세종대왕릉 말고 효종대왕릉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효종대왕릉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동법을 실시하고 상평통보를 널리 보급한 효종대왕의 영릉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보고 나오신다라면 아주 또 조선시대의 영릉은 이랬구나, 이런 걸 또 보실 수 있는 것도 아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좀 암울한 역사가라고 할 수 있죠.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고 그랬지만은 명성황후 생가가 또 이 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생가까지 훑어보는, 돌아보는 이런 것까지 한번 보시고 나오신다라면 여주가 완전히 하루 풀코스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여주는 제가 따로 이미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주와 이천이 유명한 게 뭐죠? 네, 쌀밥이죠. 네, 쌀밥 정식. 이러한 쌀밥 정식들 식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올라온 데는 하루에 풀코스로서 딱 알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